안녕하세요. 김유상 씨는 사랑스러운 딸들과 함께 보낸 여름 휴가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남 여수시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의뢰 있는 고속도로 1차로를 정상 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아이고 조수석 앞 휀다를 치고 산 쪽으로 이제 주도를 하고 4바퀴인가 5바퀴를 전복을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크게 났네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냥 앞차 걱정만 있었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쪽 이렇게 공사 현장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마주오는 덤프하고 정면 충돌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님께서도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생각에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는데요. 아버지가 내리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제가 가서. 이번 사고는 의뢰인이 1차로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오던 트럭, 2차로 오던 트럭이 깜빡이를 켜긴 켰지만 뒤에서 켜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다가 각도가 안 되는데 앞에 가던 차와 간격이 좁으니까 갑자기 틀은 거죠. 뒤에서 칼치기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트럭의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앞에 가고 있던 차량에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혹시 그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트럭 앞에 있던 자동차, 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습니다. 앞에 차가 브레이크 밟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정도면은 뒷차에게 위험을 줄 정도의 급제동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트럭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하게 추월 시도하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앞차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트럭이 100% 책임을 져야만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제일 바깥차로 잘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회전 차선을 타려고 제가 차선 변경을 먼저 했고 그 차는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때 상대편 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군요. 운전석 앞에 뒤에가 다 나간 상태예요. 지금 쫙 긁혀가지고. 차를 뽑은 지 4달밖에 안 되는 새 차라서 마음이 더 아팠다는데요.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이 유기라는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보호사 측에서는 최소 30m 이상을 가야지만 내 차선이다라는 게 규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30m 정도가 안 됐으니까 운전한 네 차선이 아니라 같이 차선 변경을 한 거다. 보험사에서는 차로 변경해서 직진으로 30m를 가야 그게 차로 변경이 끝났다고 하던가요? 30m가 안 됐으면 아직까지 차로 변경 중이라고 그러던가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차로 변경 중이라는 것은 차선을 물고 차가 삐딱한 상태로 있을 때를 차로 변경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5m든 10m든 30m든 이미 직진으로 들어서서 똑바로 가고 있었으면은 그것은 차로 변경이 끝난 거고요. 이번 사고 상대편 차가 깜빡이 켠과 동시에 들어오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브레이크 잡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보내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정상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있었나요? 바로 여기군요. 맨홀 겉으로 뚜껑이군요. 보기엔 예. 멀쩡한 맨홀 뚜껑이 그 맨홀 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튕겨진 거죠. 의뢰인이 시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차가 망가졌으면은 물어주겠지만 닫혀 있었다. 따라서 시청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요. 맨홀 뚜껑이 튕겨지는 걸 예상할 수 있나요? 맨홀 뚜껑 꽉 잠궈야 되거든요. 근데 잠기지 않아서 튕겨지면 맨홀 뚜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열려 있는 도로관리청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100% 손해배상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차에 사람이 다쳤다면 맨홀 뚜껑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빨리 손해배상해주고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고 할 때 그때는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송 전 단계입니다. 고등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 몇 대 몇에 의뢰하고 싶었다는 최명한 씨입니다. 제작진이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고인지 볼까요?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요. 넓으니까 난 저는 이제 들어올 일은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보니 저 앞에 택시가
갑자기 백색 안전지대를 지나서 유턴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거네요. 택시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왔다고 하던가요? 손님이 저가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일로 갑시다 해가지고 당시 주변에 경찰관이 있어서 바로 사고 처리는 진행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상대 택시가 잘못했다, 상대 택시가 가해 차량이다 라고 지목해줬다는데요. 견적이 600만 원 났다. 저 차만요. 어휴, 차가 많이 망가졌군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8대 2로 전방 주식 태만이다 저한테는. 지금 보험사에서는 80대 20으로 얘기하고 있군요.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가 중간에 끊겨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의뢰인의 차량의 일부 그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관이 작성한 사고 현장 약도인데요. 택시가 저 끝차로부터 대각선으로 들어왔군요. 여기는 유턴이 될 수 없는 곳이죠. 게다가 가운데 백색 안전지대까지 침범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할 때는 한 차로 한 차로씩 변경해야 되죠. 하지만 가끔 차들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쭉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100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랑 거리가 간격이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때는 100대 0이겠죠. 하지만 저 앞쪽에서 쭉 들어오는 게 보이면 차의 움직이는 각도가 보이잖아요. 아하, 저 차가 대각선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다. 네, 이런 그럼 나도 경우에 조심을 시비가 해야 많죠. 됩니다. 내가 양보를 해주든가 아니면 빵 해주든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내 차가 정상 속도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90대 10이 될 수 있고요. 내 차의 속도가 빠르면은 80대 20 정도도 가능하겠죠. 출근 중이던 의뢰인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던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차량이랑은 충돌이 없었고요. 제가 뭐 급하게 피해가지고 앞 차량은 이제 충돌이 없었고 옆 차량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왜 그 정도도 못 피하냐, 이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아니 보험사 직원이 왜 못 피했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깜빡이도 없이 여기죠, 바로 여기. 의뢰인 차와 상대편 차의 간격 얼마나 될까요? 자동 5m도 반사로 채 안 돼 피하게 보이죠? 되겠는데요? 저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고죠. 네.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보험사 직원은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급하게 틀었습니다. 대신 1차로를 가던 차랑 부딪히고 만 거죠. 1차로 차 잘못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가 100% 잘못했죠. 그 차가 의뢰인 차도 100% 물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날벼락 맞은 1차로 차도 100% 물어줘야 됩니다. 부딪혀서 100대 0이었을 사건은 겨우 부딪히지 않고 피했을 때도 100대 0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